도라이몽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제목은 3일 전 이별했습니다. 아, 도라이몽님이 이별하신 지가 진짜 얼마 안 됐군요. 예. 사연이 좀 길으시다고 하는데 최대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남자분이시고 26살의 대학생이시라고 합니다. 취업준비생이시고 교제기간은 1년 2개월이고 알고 지낸 지는 6년이나 되셨다고 해요. 와,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네, 학교 친구인가 봅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대학 동기로 만나서 그냥 친하게만 지냈고 다시 만난 건 작년 2학기 시작 돼서입니다. 저는 군대 복학 후 3학년 재학 중이고 상대는 2년 반의 휴학 후 2학년으로 복학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여자분들도 복학을 하시고 하시네요. 예. 그 후 같이 많이 어울리고 팀플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이는 곧 만남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 정말 좋았습니다. 제주도도 다녀오고 뉴욕도 함께 여행 다녀온 적도 있대요. 어우, 뉴욕이요? 야, 비행기 값이 엄청 비쌀 텐데. 예. 워낙에 활동적이고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공모전이나 팀플레이도 많이 했고 학교 장학금 타는 걸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 중에 항상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게 하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저기압으로 변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던가 그냥 집에 가버린다던가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 그것을 풀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면 항상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거나 제 의견을 말하고 싶은 것도 꾹 참고 하자는 대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데이트 중에 여자친구가 집에 가고 싶다거나 교회에 가야 된다거나 한다고 하면 더 놀고 싶고 오늘 나랑 더 있어줘 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워낙에 칼같은 성격이기도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성격이라 그냥 언제나 여자친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여자친구가 처음 생각한 내 모습과 사귀면서 변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친구는 워낙에 열심히 살고 똑똑합니다. 2년 반 동안 공시 준비를 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복학을 했고 그렇다 보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이 정도까지 바쁘게 살아야 하나 할 정도로 많은 일을 벌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성적도 좋고 토익이나 다른 자격증도 많이 땄고요.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 이상형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연애 경험이 없으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자기 이상형이랑 만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때문에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 수준에 맞춰야 할 이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자격지심이라는 것도 좀 생겼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습니다. 예. 자, 문제는 10월 초 1주년 기념일날 발생했습니다. 예. 카페에서 사진 찍으면서 놀던 중에 사진첩에서 제가 그 전날 운동을 간다고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PC방 간 걸 들켰다고요. 네, 거짓말을 한 걸 들켰군요. 예. PC방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여자친구가 봤어요. 야, 이런 일이 있나요? 여자친구가 이거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이 상황 때문에 1주년 기념일을 망치기 싫어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친구가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고 그걸 저장한 거라고. 하지만 그 단톡방을 보여달라는 말 한마디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그냥 넘어가주지 또 여자친구 이렇게 파고드니까 야, 이건 답이 없네요. 이것도 프레임이 좀 낮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줄 수 있는 문제이긴 했었는데 참 이렇게 하면 큰 일이 커지죠. 그 후 여자친구는 기분이 상해 집에 가버렸고 저는 사과를 했지만 면전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 보고 정말 실망했다는 얘기와 함께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기다렸고
여자친구는 잠깐 나와서 밥과 카페를 같이 가긴 했지만 제가 사과를 해도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얘기를 들었고요.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며 의심이 많다고 말했던 여자친구이기에 적지 않은 충격이에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여자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신뢰를 중요시하고요. 여자들은 다 의심이 좀 많습니다. 예. 이거는 여자친구의 특징이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여자분들이 약간 의심이 있어요. 원래 불안한 감정을 통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 2일 정도 지난 뒤에 저는 전부터 같이 가기로 했었던 야구 포스트 시즌 예매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런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혹시 야구 보러 갈래? 너가 마음에 안 내키면 안 가도 된다. 취소하면 된다 라고 했고 여자친구는 당연히 가야지 하고 다음날 함께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가서 정말 재미있게 야구 관람을 하고 다시 연락도 취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렇게 했다고 이제 안심을 하면 안됩니다. 도라에몽님. 야구 본 다음날 여자친구는 카페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고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는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보라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심각한데요. 예, 여자친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소신 있고 당당하게 살라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야, 이런 일이 있나요? 예. 아, 이게 참 뭐랄까 자기 인생을 사는데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라는 건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와,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거는 예,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이게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어른인데 이거 누군가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는 아니 뭔가 누가 참고 삼아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의 판단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주는 건요 엄청 무시받는 거거든요. 내 인격 자체를 무시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 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조언을 들어서 내가 참고 삼아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는 거 갖다가 강요를 한다라는 거가 이게 자기 인생 설계를 대신해 준다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예.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어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를 존중을 못 해주니까 사실은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진짜. 자, 이후에 연락도 자주 하고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만나기도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어색함이 흘렀고 아마도 이 여자친구분이 연애가 진짜 연애를 진짜 많이 안 해보고 거의 요번이 첫 연애인 것 같아. 제대로 사귀어보는 게.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연애를 갖다가 요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한번 크게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이 도라에몽님 여자친구가 요번에 도라에몽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에 대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는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게 무슨 착하고 좋은 남자만 만나면은 이 인생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지만 끌림이 없이는요 오래 지속되진 못해요. 이게 결혼 문제 이렇게 사귀다가 언제쯤 깨우치냐면 보통 결혼할 때 근처 가서 깨우쳐요.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막상 한다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때 조금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언제 많이 헤어지냐면 결혼 앞두고. 예. 결혼 앞두고 생각 많이 해요. 진짜. 예.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마냥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되게 그러니까 여자도 되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 만나서 예전처럼 편하게는 대하지 못해도 스킨십도 팔짱 끼는 것 정도만 하고 손 잡으려고 하는 것도 피하고 손도 잘 잡지 못하고요. 이런 생활이 헤어지기까지는 한 2달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여자친구는 더 바빠졌고요. 저는 마지막 학기라 학교 수업도 없어 학교에도 잘 나가지 않았지만 여자친구는 3학년이라 과제도 많고 해외 봉사활동도 준비했습니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 연애를 진짜 못할 스타일이야, 진짜.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게 너무 바빠. 자기 젊은 인생을 갖다가 너무 바쁘게 살고, 내가 이게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고 학벌을 높이고 막 이렇게 스펙을 높이는 거는 진짜 직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스펙이 좋다고 지금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내가 연애를 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거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우월한 위치에 쓰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학벌을 좀 좋게 만들면은 좋은,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여자분들 중에. 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공부 많이 하고 막 스펙을 쌓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나이가 막 3, 40 먹어봐. 그러면은 그때는 내 젊은 인생 다 보내고 청춘은 다 간 거야. 그러면 연애는 언제 하고 내가 행복한 인생은 언제 사나? 남자는 그때 가서 남자 찾으면 남자는 없어요, 다. 예,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라에몽님의 여자친구 같은 분이 약간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열심히 스펙 쌓고 막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이는 먹었으면은 그때는 남자들은 다 어디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 다 좋은 남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는 청춘 다 보내고 나서 후회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야 좋은지 여자분들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남자분들도 그렇고. 예. 은빛진주님 울지 마시고. 예. 호나이님 자기 얘기가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호나이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알았으면 됐잖아.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이제. 알겠죠? 호나이님 이제 공부 그만하시고 이제 남자 찾아, 이제. 다른 분들도.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젊을 때 연애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런 분들이 많아. 이게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우리 누구야, 도라에몽님도 26이고 이 도라에몽님 여자친구도 이제 1살 차이지만 25, 26일 거 아니에요. 이 황금기를 놓치면 안 돼요. 공부도 해야겠지만 적당히 해야지. 연애도 해가면서 공부도 적당히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집중을 하세요. 진짜 연애 많이 해보는 게, 나는 어차피 진짜 여러분들 직장 다니다가 진짜 남자 애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많이 못 다니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사실은 진짜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남자도 육아를 한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애 키우라고 하면 진짜 잘 키울 자신은 있는데 모르겠어. 나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 판단이긴 해요. 근데 마냥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40, 50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열심히 스펙 쌓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마냥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볼 수는 없어서, 예, 진짜 연애는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잘 알려드리니까 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나가세요. 예.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인생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지식을 쌓는 이유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행복해질지 지금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예.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본인이 손을 대지 않으면 워낙 답답해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분들이 진짜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은 멘붕 겪어요. 진짜 우리 도라에몽님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가 사회생활 하면 멘붕 겪고, 왜냐면 이 세상은요 본인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예,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직장 들어가면 팀워크가 더 중요하고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에 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아마 고생하실 가능성이 예측해봅니다. 예, 예측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거 인생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그러면은 예. 자, 저와 다른 친구들은 옆에서 구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그 부분이 화가 나는지 이번 경험으로 팀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저희는 공모전과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해야 해서 거의 매일 만났지만, 만나도 다른 팀원들과 함께 공모전 일만 하다가 집에 가곤 했습니다. 저희 둘만 있을 시간은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정도? 남은 시간에는 여자친구의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연애를 못하시는 거죠. 예. 여자친구의 해외봉사 교육이 있는 날에는 2박 3일간 하루에 카톡을 두세 통 정도 하는 게 전부였고요. 예. 여자친구의 마지막 짜증도 헤어지기 4일 전 제가 일을 하게 못해서 여자친구가 짜증을 낸 거였고, 그 이후 3일 동안 해외봉사 교육을 가서 제 연락도 잘 안 받고 씹기도 하고 답장도 높고 그러더라고요. 이별은 3일 전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공모전과 프로그래밍 발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끝난 뒤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예, 저희는 공식적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아니길 바라면서 카페에 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헤어지자는 얘기였고요. 여자친구가 말하길 A와 상담을 많이 했다. 여자친구의 친구가 친한 친구 A라는 애가 있었나봐요. 근데 상담을 했는데 당연히 일반인과 상담을 하면 뭐 헤어져라 마라 이런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상담을 했다라는 건 헤어지라는 쪽으로 선택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A랑 상담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되게 부정적인 얘기야. 왜냐면 A라는 애를 갖다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아마도 A가 그래도 한번 잘 참고 만나봐. 그래도 한번 만나보지 그래. 그래도 좀 참아봐. 노력해봐 라고 얘기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귀찮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 만나는 게 나아.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대부분 그만 만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인지행동 심리학입니다. A와 많이 상담을 했다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친구가 연애를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자친구가 A를 계속 찾아가가지고 스트레스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당연히 부정적인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건 되게 당연해요. 예.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으면 이런 결과는 뻔한 겁니다. 예. 웃기죠? 예.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 참. 그 친구에게 우리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제 길게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충분히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헤어지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준 거니까. 예. 친구 입장에는 야, 그만 만나 라고 얘기하는 게 속 편하겠죠. 예. 다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 편한 거예요. 상대방 친구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뭔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누차 여러분 친구들에게 상담받지 말라고 하잖아. 친구들한테 상담받아봐야 여러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무조건 헤어지라고 얘기해요. 예. 헤어지거나 한번 처음 얘기했을 때는 한번 다시 만나봐 이렇게 대충 들었을 때는 그냥 참고 만나. 좀 깊게 들으면 헤어져.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참고 만나, 열심히 해봐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길게 얘기를 하는 순간 헤어져.
헤어져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답이 달라져. 이게 전문가입니까? 예, 답정너에 답정너. 예. 자,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예, 전문가를.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뭐 당연히 이야기를 길게 했으니까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겠죠. 예.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왔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저의 입장을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며 붙잡으려는 행동을 했지만 끝내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친구가 한 행동을, 여자친구가 A라는 자기의 친구에게 상담을 많이 한 것도 우리가 인지행동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여자는 연애를 잘 모른다예요. 예. 이 여자는 연애를 잘 모르고 연애 쑥맥이고, 예, 제대로 된 연애를 앞으로도 하기 힘들 거라고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 어떤 남자를 앞으로 만나실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은요, 이런 걸 남자들이 싫어해. 별로 이렇게 확 자기가 기센 여자들이 만나가지고, 기센 여자가 막 자기 남자의 인생을 확 후려잡으려고 하는 여자들을요, 남자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이런 스타일을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들이. 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면은 이 남자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아요. 예. 자, 그날 밤 너무 붙잡고 싶은 마음에 카톡 하나를 보냈어요. 카톡 내용을 보내셨는데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이건 크게 길게 보내셔도, 예. 자, 아무튼 다음날 서류를 전해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서류만 보내는 카톡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읽기만 하려는 의도였고, 어쩔 수 없이 연락조차 직접 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질문글이 있으니까 질문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죠? 이게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약간의 경험 차이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상황에 놓이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멋진 여자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너무 사랑하고 멋진 여자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예. 정말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첫 번째 질문은요, 마지막 카톡은 정말 무슨 뜻일까요? 저도 너무 충격적이라 그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평소에 끔찍하게 생각했던 일일까요? 아니면 정을 뗄 생각에 저런 카톡을 보낸 걸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여자친구가 우리 그 도라에몽님에게 보낸 카톡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 더 이상 만나서 얘기하기도 싫다. 정말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기 초반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로봇이에요. 여자친구가 샤워할 때 숙박업소 화장실 창문이 투명하다 보니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몰바 수준으로 넘어갔고, 그날 이후 씻기도 같이 많이 씻었고 숙박업소도 많이 갔습니다. 이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라고 해요. 예. 그날 화장실 문으로 자기 훔쳐보지 않았냐.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끔찍하대요. 게다가 얼굴 앞에서 거짓말도 뻔뻔하게 하면서 무슨 신뢰?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헤어지는 게 나를 위한 거고 그동안 나한테 잘못한 걸 알면 이제 그만둬라. 답장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만둬 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모든 행동과 판단은 인간의 내면 세계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제가 뭐라고 해요? 인간을 가치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야. 본능이라는 게 있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갖고 있고 본능과 이성이 있는데 이게 계속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본능과 이성이 맨날 매일같이 싸운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 여자친구는 되게 이성이 강력한 스타일이라고 봐. 그러니까 강력하다라기보다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부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죠. 이 여자분은 제대로 된 연애를 안 해본 거예요. 지금 우리 도라에몽님을 갖다가 만난 게 진짜 내가 보기엔 제대로 된 연애 거의 처음이라고 봐. 깊게 사귀고 이렇게 만난 게. 응?
아니면 그 전에는 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아무튼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여자분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착하고 좋은 남자, 뭐 내 말 잘 듣고 내가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은 뭐 계속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능적으로는 제가 이 여자들의 본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성을 갖다가, 이성이 강력하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본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결과적으로는 내면 세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 가치가 낮은 남자를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겠죠. 근데 이 여자분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여자분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도 이게 뭔가 좀 자꾸 이 남자친구를 만날 때 자꾸 거부 반응이 드는 거야. 자꾸 어떤 거부 반응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갖다가 이 여자친구가 생각은 못해요. 이 도라에몽님 여자친구는 이 거부 반응이 왜 드는지에 대해서 맨날 고민하고 맨날 생각하고 맨날 해석을 해봐야 어떻게 해석이 안 돼. 예, 해석이 안 돼. 내가 왜 이 거부 반응이 드는지에 대해서 그 합리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나중에 합리화한다고 한 게 지금 보냈던 이 카톡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합리화한다고 보낸 내용이라는 게, 합리화한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던 것 같다. 그러면서 기억에 남았던 걸 갖다가 퍼즐 조각처럼 조합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냥. 응? 뭐 이게 본인이 정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문제여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인간은 제가 얘기했지만 반업 효과라는 심리학 효과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제가 강의로 해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반업 효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콜드리딩 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되게 자기가 합리화가 강한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헤어진 거는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헤어짐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만큼 싫었던 거야. 내면 쪽에서는, 그 여자분의 내면에서는 이 도라에몽님이 하는 행동이 남자로서 정말 가치가 낮았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가치가 낮은 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억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합리화하는 행동을 했던 것 뿐입니다. 예. 너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그 여자도 잘 몰라서 하는 행동이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예. 상처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네. 이 행동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도라에몽님 힘내십시오. 다른 분들도 얘기하죠. 예, 말이 좀 심하죠. 예,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게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친구가 그동안 본능을 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가 본능을 억제하고 있고 참았던 거예요. 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잘 모르고서는 상대방을 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셔야지 뭐. 예.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지만 참는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모든 인생이라는 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참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 대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추후에 재회를 원하고요. 지금 마무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추후에 재회에도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런 카톡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그동안 만나며 정말 많이 배웠고 나한테 꿈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예. 내가 좀 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라에몽님 제외하시고 싶으시면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네요. 여자친구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본인 쫓아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다닐 것 같으니까. 응? 왜냐면 쫓아다니면요 앞으로도 더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 시간 그 여자친구에게 시간을 줘야 되는 문제지,
이거 같으면 무조건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자친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본능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매달리면 너 앞으로 더 못 볼 것 같아. 응? 역겨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아야지 이 인간관계가 더 좋아져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는 게 인간관계가 더 본인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세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절대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면 세계에서는 이 도라에몽님을 갖다가 가치 판단을 해요. 근데 가치가 더 낮아지면요, 이 도라에몽님과 있었던 모든 일이 다 부정적인 것들로 다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적인 문제예요. 남자로서의 가치. 응? 내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성격 없는 놈으로 남아있으면요, 여자친구는 본인의 가치를 더 낮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회도 더욱더 오래 걸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응? 더욱더 오래 걸리신다고 봐요. 예. 왜냐면 본인이 마지막이라도 여태까지 못했던 성격 보여주세요. 예. 읽고 씹는다던가, 아 나도 참 잘됐다라고 나도 헤어지기 잘했어, 나도 그동안 참았거든, 아 헤어지기 잘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쫓아다니는 행동을 이제는 하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재회도 잘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재회도 잘 된다고. 예. 본인이 여태까지 성격 없이 대한 게 뭐 얼마나 더 성격 없이 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잘 됐어요? 아니 본인 생각을 해보세요. 도라에몽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본인이 성격 없이 대해가지고 이 관계가 잘 됐냐고요. 응? 잘 됐으면은 내가 상관 안 해.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지금이라도 성격 있는 걸 보여주세요. 예. 그게 안 되면 또 헤어져요. 예. 그러면요, 아니 그 재회가 엄청 오래 걸리고, 그 여자친구가 본인의 이미지를 아주 부정적으로 각인하고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격 있는 거 더 빨리 보여줘야지. 근데 입원해서 보내는 거 뭐라고 해야 돼요? 입원해서 저한테 물어본 게, 혹시 그동안 만나서 정말 많이 배웠고 나에게 꿈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보낸다고요? 아이고. 제가 뒤에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한 3줄 쓰셨는데 이거 보내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절대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는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고, 나도 좀 아닌 것 같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난 헤어지길 잘한 것 같다라고 세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재회도 되고, 그 여자가 그렇게 해야지 매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런 식으로 보내라고 해서 되게 빠르게 매달릴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도라에몽님, 본인이 어머님 밥상이론 제가 올려드렸던 그 유튜브 동영상 보셨죠?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머니 밥상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를 떠난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더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그때서야 나를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도라에몽님이 지금처럼 계속 이게 쫓아다니는 행동하고 성격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재회가 안 돼요. 근데 이 여자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확률적으로 좀 세게 얘기하면요, 이런 경우엔 강하게 내가 좀 얘기하고, 아 나도 성격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아 헤어지기 나도 천만다행이다, 나 지금이라도 헤어진 거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재회를 하는데 진짜 빨리 될 수 있어. 진짜 한 달 안에도 재회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응? 이때 본인이 맞받아 치세요. 예. 아 잘됐다고. 예. 나 정말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이거 헤어지기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재회가 돼요. 이거는. 예, 이럴 때 강력 지침 같은 거 써야 돼요. 그때 아니면은 딴 때는 내가 이런 지침도 안 해주잖아.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이런 지침 내려주는 거 되게 처음이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를 써야 돼요. 예. 꾸슈닝님이 왜 이거 반대 효과가 나타날까요?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행동을 마지막에 보여줬을 때 이 여자친구분의 가치 판단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여자친구가 지금 하는 행동이 가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근데 마지막이라도 내가 이렇게 세게 보여줘야지, 내가 이 여자친구가 나중에 이게 헤어질 때 이렇게 세게 문자를 받으면은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생각했나?
괜히 좋은 남자를 갖다 내가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마지막 막판에라도. 가치 판단에 혼란을 야기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좋게만 해주고 내가 이 여자친구가 예상했던 그 답변이 나오게 되면요, 사실은 내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세게 했는데도 성격 없이 그래 미안해 내가 많이 배웠고 고마워 너 때문에 인생 다시 생각해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남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처음 사연 읽었을 때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운동도 하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살아보라고 몇 가지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행동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때 끝났다고 얘기했죠. 이때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런 거는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남자친구로 대접을 합니까? 이때 이후로는 이미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참은 거야, 이거는. 그냥. 그때. 공식적으로 이제 이 여자도 되게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내가 보기엔 여자친구도 멘탈이 되게 약한 것 같은데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때 참았다가 딱 이거 보낸 거예요. 응? 헤어지자고 마지막에 그날 공모전 마지막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날 끝났을 때 본인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에 강력하게 내가 헤어지길 나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직 없는 얘기를 지어서라도 해줘야 돼 이럴 때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즉각적으로 매달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얘기 듣고서는 내가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유기에 대한 공포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때 내가 세게 얘기했을 때 다시 붙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 나중에라도 혹시 이거 하다가 뭐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경우는 없겠지만 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헤어지는 일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제가 본인들이 나중에 헤어지는 일이 있었을 때는 어차피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미 확실히 서 있는 상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헤어지자고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나도 잘됐다라고 생각해서 없는 얘기라도 막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나도 잘됐다. 나도 안 그래도 너랑 헤어지려고 생각했다고. 이런 식으로 세게 딱 얘기를 해야 그때 그 당시에 붙잡는 행동도 해요. 저도 이런 거 제가 예전에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마지막이라도 한번 센 척이라도 하고 끝내요. 예, 그래야지 재회도 잘 되는 거예요. 분들이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잘 됐어 나도 안 그래도 너랑 헤어지려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공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남자랑 나 오빠랑 헤어져야겠어 아니면 너랑 헤어져야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래 잘됐어 안 그래도 나 오빠한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잘됐네 나도 잘됐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왜 뭐지라는 생각하고 동공 안 흔들릴 자신 있냐고요. 예? 엄청 당황해요 진짜. 해보시면 아세요. 당해보시면 알아요. 이건 당해보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럼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나라는 가치 혼란이 온다는 거지. 내가 뭐지 나는 여태까지 얘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른 프레임이네. 순간 가치 혼란이 와요. 예, 가치 혼란이 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말을 바꿔요. 제가 진짜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거 옛날에 실험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순간 말을 바꾸는 여자들이 많아요. 순간 그게 아니라 잘해보자는 거지 이러면서 말을 바꿔요. 분명히 헤어지자고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내가 그런 행동 딱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 말을 바꿔서 그게 아니라 오빠랑 잘해보자는 거지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응? 인간이라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예. 왜 그런지를 갖다 이제 제가 심리학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심리학적으로 분석했지만 예전에는 모르고 그냥 그런 기술을 썼었어. 나는 기술을 갖다 만들 때는 예전에는 심리학을 모르고 만들었었어요. 기술을. 예. 이것저것 해보다 나니까 걸린 거지 뭐. 예. 그러면 좀 더 재회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제외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은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제외할 때 좀 더 쿨하게 만날 수가 있어. 그래야지. 그때 나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매달리다가 만났으면 그 사람에 대한 가치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적인 판단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면 돼요? 우리 그때 싸운 걸로 그냥 해석이 돼. 그러니까 우리 그때 말다툼도 하고 서로 안 좋아하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 기분 풀자, 술 한잔 하면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응? 그게 내가 싸움 문제로 그걸 셀렉티브 메모리로 꺼내면요, 그거는 그냥 단순 싸움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게 프레임 문제로 야기가 되면은 그거는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한번 세게 얘기하고 단순히 싸우고 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냥 단순 싸움으로 이거 그냥 감정 문제로 그냥 얘기가 되면은 그냥 술 한잔 먹고 풀으면 그냥 그만인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도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확신을 한다고요. 얘는 이렇게 가치가 낮은 놈이었어 라는 확신이 들게 되고, 그 확신이 사라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저희 마지막이 너무 좋지 않고 자존심이 강한 여자친구 성격상 먼저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혹시 제외를 시도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요. 예, 제외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요. 예, 그럼 되죠 뭐. 일단 내가 하라는 대로 해놓고선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봐요. 예, 연락하는 건. 네 번째, 이후 제외를 시도한다면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느냐 할까요? 강의에 있는 내용을 플러스하여 여자친구 이상형처럼 이전과 다르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본인이 너무 성격 없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제는 자기한테 할 말도 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어떤 여자가 자기가 선장 역할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는 선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 하지만 여자는요, 선장 역할을 했을 때 행복해 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도 진짜 아셔야 돼요. 내가 선장이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데, 선장 역할을 마침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이 남자를 왜 만나는지는 몰라. 예, 하고 싶지가 않아. 예, 지루해요, 만남이. 예, 응? 만남이 지루하고요. 그냥 왜 이게 뭐 행복한 감정이 없어져. 내 진단에다가 올리시면 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해드리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미루쿠 연애라고 치시면은 아마 우리 카페가 검색이 될 겁니다. 네이버 카페가.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예, 상담 질문글 올리시면 제가 상담해드리니까,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한다고 해서 유튜브 좋아요 안 누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것도 해주시고, 예,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예.